낙폭과대 대형주의 날입니다. 문제는 이런 종목들이 연속성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우리투자증권의 이무진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유로달러 환율 상승입니다. 그리스 지원안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로달러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합의 전 달러는 유로에 대해서 소폭 강세를 보였고 유가는 소폭 하락했던 바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현대차, 미국 내 중고차 가치 상승입니다. 현대차가 미국 중고차 장전 가치 평가에서 최상위권으로 도약했습니다. 오늘 자동차 주식은 돋보이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증권주 급반등입니다. 증권주가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내년 상반기 증권사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주식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학영 의원이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이제는 자동차도 좀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글쎄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는지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 자동차 주식을 조금씩 사모으고 있었고 오늘은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긍정적인 얘기도 하나 좀 뉴스로 나왔는데요. 잔존 가치, 미국 내에서 현대차의 잔존 가치 평가가 최상위권으로 도약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학년 의원이 잔존 가치에 대한 그 설명도 좀 해주시고요. 자동차주에 대한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좀 세워주십시오. 네, 그 잔존 가치라는 것이 뭐 약간 어려운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얘기지만요. 쉽게 생각하면 중고 자동차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팔았던 거나 팔렸던 당시의 가격이 있고요.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3년이 됐건 중고차 시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고차 시세라는 것은 뭐 당시의 가격, 뭐 환율 변동도 있겠지만 결국은 신차 가격의 대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각종 유지 보수 비용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비용들을 이제 가감해서 나오는 것이 중고차 시세인데요. 그것에 대한 어떤 비율로 만든 것을 잔존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잔존 가치가 올라가는 데는 또 하나의 분명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 정확한 판단일지 모르겠지만요. 현대 기아차가 이제 그 자동차를 미국에서 팔면서요. 10만 마일의 그 무상 그 마일리 그 AS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지 보수하는데 다른 자동차 대비 훨씬 비용이 적게 드는 건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잔존 가치를 올려주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 대한 발표가 다음 주 초에 나올 텐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2012년 11월 달은요. 11월 달은 이제 샌디 때문에 상당히 막판 5일이 거의 영업이 안 됐기 때문에 줄어들었던 효과 분명히 있겠지만은요. 2012년 11월에 예측이 지금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요.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나서 월별로 기준을 보면은요. 110만 대가 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연율로 보면 올해 들어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1,500만 대 시장으로 일단 그 집계가 될 거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엄청난 시장의 증가인데요. 이런 추세가 이제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문제는 뭐 자동차 시장 커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현대자동차가 지난달에 뒷걸음질하지 않았습니까? 마이너스한데다가 이번에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연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신뢰도의 문제가 나와야 되고 신뢰도의 문제가 정말 확인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합니다. 일부 이제 뭐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서 미국의 이제 잡지 하나 인용해 갖고요. 그 전년 동기 대비 소폭의 증가 그리고 점유율 기준을 보면 지난달과 비슷한 8.5% 정도를 예상하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오면 아마 대성공일 겁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 지난달에도 예측이 많이 틀렸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미국의 전문기관도 틀렸기 때문에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은요. 일단 그것까지 조금 안심하고 사실 분들은 아직도 갈 길은 멀었기 때문에 다음 주 수치를 확인하고 사는 것을 일단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거랑 상관없이 제가 이제 삼성전자 올라갈 때 현대차가 같이 갈 가능성을 얘기한 것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전체적인 시황과 수급에 따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죠. 장기적인 매수 의견 뭐 여전히 항상 드릴 수 있어 보이고요.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확인하실 분들은 좀 더 안전한 길을 가실 분들은 다음 주 수치를 확인하고 사는 것이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잔존 가치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품질 관리를 잘했다는 얘기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드디어 다음 주에 11월 현대기아차의 미국 내 자동차 판매 결과가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고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 자동차주의 수급 자체는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 그 점은 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보면은 가장 센 게 증권업종인데 글쎄요, 뭐 일부 증권사에서 내년에 상반기에 증권사 실적 개선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좀 갸우뚱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좋아질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증권주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뭐 증권주가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투자자는 없을 것 같은데 이무진 연구원은 증권주 어떻게 보이세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오늘 좀 뭐 기술적 반등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좀 뭐 추가적인 어떤 펀더멘털의 개선이라고 좀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2012년 전체적으로 보시더라도 어떤 좀 거래 대금의 부진과 어떤 구조적 증권업 자체 어떤 구조적 변화에 따른 어떤 수익성 악화가 좀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좀 앞으로도 좀 추세적으로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증권사들의 이제 수익 구조 이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브로커리지 운용 수익과 이자 수익 그리고 상품 운용 수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브로커리지 수익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어떤 이제 브로커리지 이제 거래 대금이 이제 감소할 경우에 일단 그 수익 악화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제 브로커리지 부분의 이제 악화는 이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가장 큰 이유로는 이제 회사 간의 어떤 이제 수수료 인하 경쟁이라든가 어떤 저렴한 온라인 이제 비중의 확대 뭐 이러한 것들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추세 지속된다고 본다면 어떤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증권업 자체는 이제 크게 어떤 펀더멘털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 이제 지금의 반등은 어떤 기술적 반등으로만 이제 해석하시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IT주로 쏠림 현상이 심하게 일어났는데 그 이전에 음식료나 제약업종이 상당히 시장을 주도를 했었는데요. 음식료나 제약업종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 뭐 저희는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저희는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세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원재료에 대한 어떤 좀 부담이 계속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뭐 2014년 크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어떤 소비층의 이제 점차적으로 양극화가 나타나면서 조금 이제 좀 가공식품 업체 뭐 이런 쪽으로 조금 좀 더 수혜가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이오 업종 역시 좀 약간 좀 투자자분들이 좀 우려를 하시는 게 좀 PER이 좀 높아서 약간은 이제 투자를 이제 꺼려 하시는 좀 투자자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희는 사실 이제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산업 성장이 이제 또 초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어떤 고 PER을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10년 이제 투자 회수기가 이제 도래하는 시점이라서 이제 투자에 대한 이제 보상을 이제 누릴 수 있는 이제 해도 이제 2014년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중심의 대형주, 그중에서도 IT에 많이 몰려 있는데, 글쎄 IT 비중을 일정 부분 갖고 가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도 조금 넓게 보면서 접근하는 전략도 어떨 때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그리스 지원안 합의입니다. 글쎄 기다리던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에야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좀 들리는데, 일단 합의됐다는 거 시장에는 당연히 호재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과연 그럼 이제 그리스 관련 불확실성은 이제 좀 한숨 좀 돌려도 되는 건지 이무진 연구는 어떻게 보세요? 예, 합의 내용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요. 그리스 부채 삭감 규모를 2020년에 이제 원래는 이제 120%까지 이제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124%로 완화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차관 이자율 가상 금리를 플러스 150bp에서 90bp로 하향하고 추가적으로 일단 그리스 이제 재정의 흑자로 전환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플러스 50bp 인하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합의가 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추가적인 조치가 이제 또 이제 대한 어떤 좀 합의가 이제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리스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이제 민감도가 이제 좀 충분히 이제 낮아질 것으로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로존 이슈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부각될 이슈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 한 나라의 어떤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해서 물론 이제 유로존 전체가 이제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앞으로도 뭐 유로존 같은 경우는 2014년, 15년까지 이제 저성장 기조가 유지가 되고요. 뭐 이슈별로 보더라도 스페인의 경우 어떤 이제 그 긴축 구제금융에 대한 이제 이슈 어떤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합의가 이제 계속 또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뭐 문제점들이 이제 도출될 것이기 때문에 좀 무조건 이제 현재 이제 그 그리스 리스크가 완화됐다고 해서 유로존 리스크를 무조건 이제 뭐 놓고 이제 간다 이런 이제 놓고 간다 이런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 지원 방안 합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부분 많이들 낙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우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계속 모멘텀으로 작용한다. 그것도 좀 어려운데 어쨌든 뭐 한 고비는 넘어간 거는 또 한 번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쇼핑 시즌 얘기 관련해서 최후의 승자는 온라인 업체들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돌고 있고요. 온라인 업체가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뭐 뉴스에 이제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업체들, 온라인 쇼핑이 2년 동안 30배가 성장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데 미국 온라인 업체의 선전, 이학년 위원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그 어저께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 그 아마존과 이베이에 대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얘기 드렸었는데요. 오늘 실제로 보면 오늘 새벽에 우리 시간 새벽으로 마감된 것에서 아마존이 1.5%가 올라갔고요. 이미 이베이는 한때 5%가 넘었다가요. 4.88%가 상승을 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블랙데이 당일날만 하더라도요. 이 양대 회사가 각각 매출이 38% 그리고 32% 정도가 매출이 늘어났거든요. 특히 이제 이베이에 주목하실 만한데 이베이는 이제 자회사 중에 하나예요. 페이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페이펠이 우리나라에서 약간 개념이 다른데요. 이게 뭐냐 결제 관련 회사입니다. 결제를 하는 건데 이게 페이펠이 이베이만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그 사이버 관련된 온라인 매출, 온라인 어떤 쇼핑할 때 결제 수단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페이펠인데요. 페이펠은 결제 건수 자체가 3배나 이번 시즌에 늘어났습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연휴 기간에. 그래서 당연히 일단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결제 관련주 하는데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페이펠 덕분에 200 올랐다고 해서요. 우리나라의 결제 관련주가 또 올라가야 된다는 거랑은 모르겠습니다만 논리가 너무나 비약됐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은 실제로 말씀하셨지만 1년 내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으로 뭐 작용할 일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요. 그건 그렇고요. 그 사이버 쇼핑, 그 사이버 먼데이의 하루의 매출이 지금 보면 오후 3시 현재 기준까지만 나와 있는데요. 25.6%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당초 예측이 20% 정도였기 때문에요. 생각보다 20% 정도 사이버 먼데이의 매출이 늘어났다는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이번 시즌에 걸쳐서 연간 쇼핑의 할러데이 쇼핑 시즌의 4.1% 그리고 온라인 쪽은 17%에서 20% 정도 목표가 이미 예측되고 있는데요. 온라인 쪽은 얼추 맞출 가능성이 큰데요. 오프라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좀 지울 수 없고요. 그런 관점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뭐 급속도로 좀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다음 저항선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 이학영 위원이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네, 기본적으로
저는 뭐 시장에 대해서 무리하게 예측할 필요는 사실상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뭐 그리스 문제라든가요, 뭐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늘상 뭐 똑같은 얘기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요. 개인적으로 뭐 신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재정 절벽건에 대한 합의가 정말 연말까지 해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느 정도 되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미국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뭐 앞으로도 넘쳐 있을 정도로 변동성은 클 것이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장에 대한 무리한 예측보다는 역시 글로벌 시장 그리고 외국인의 매매에 좀 추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앞서 연구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IT랑 자동차 이런 것들의 시장 주도력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정말 계속 간다고만 본다 그러면요, 정말 말이 되고 누구나한테도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주식을 강하게 밀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이건 외국인이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IT랑 자동차 정도만이 거의 뭐 유일하게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죠. 상대적으로 오늘 KT라든가요, 제약주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보면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입니다. 냉정히 보면 KT가 여전히 지금 가격에 하더라도요, 배당의 매력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 보면 4에서 4.5% 정도 배당 수준이 여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뭐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문제는 KT가 성장이나 수익성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제약주는 뭐 꾸준히 좋아지는 거 뭐 어느 정도 말은 되지만은요, 그동안 3, 4년 동안 워낙 안 좋아졌기 때문에 좀 좋아진 건데, 제약주 물론 좋죠. 한미약품 좋은 거 다 하는데 이것이 정말 계속해서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이 갈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KT나 뭐 한미약품을 대표해두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쉬었고 지수가 별로 재미없었기 때문에 강했던 거죠. 수많은 중소기업은 뭐 코스닥 같은 것들 뭐 말할 나위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요. 물론 이제 대선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이 아마 계속 뭐 뜬구름 같은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정말 어이없는 주식들이 상한가 한가 들쑥날쑥한 것이 뭐 대통령 선거까지 뭐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적인 시즌인데요. 뭐 그런 것을 논외로 하더라도요,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것들은 다시 가면 다른 것들이 가기가 쉽지 않은 구간이죠. 물론 이제 마디마디 오늘 건설주, 조선주, 화학주 이런 것들이 급반등하는데요. 뭐 워낙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 때문에요. 삼성전자가 쭉 가면 많이 가면 어느 정도 쫓아가거나 또 가겠지만 결국은 큰 형님들이 올라가야지 이런 것들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래 것들이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아래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이요. 말은 그렇지만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증권주 포함해서 전부 다 기술적 반등 외에는 설명할 필요 없기 때문에요. 무게중심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주식이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다음 저항선은 1950이고요. 1950을 또 넘어가면 비중은 또 한 10% 늘리셔서 지금 60에서 70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70에서 80 정도까지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선은 1870 정도 재확인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 시장이 뭐 지수도 지수지만 질적으로 좀 상당히 좀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주 쪽으로 많이 쏠리는 반면에 중소형주는 약하고 또 코스닥 시장 약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양상인데 시장 큰 흐름이 좀 변하고 있다고 봐야 될지 임부진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연말까지는 일단 외국인 수급이 약간 중립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사실 뭐 지금의 어떤 기술적 반등이 추가적인 랠리로 이어질 것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뭐 코스닥의 랠리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는 사실 좀 이건 논외로 좀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외국인 수급이 조금 이제 그동안의 랠리를 보였던 구간을 보시면 좀 외국인의 수급이 좀 뒷받침되었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현재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랠리는 사실 뭐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코스피 역시 이제 뭐 외국인 수급이 중립이라면 방향성 자체도 약간 좀 뭐 우상향보다는 좀 탄력이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약간은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재 최근에 어떤 미국 연말 소비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IT 업종을 비롯한 어떤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 수혜주가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연말 소비도 좀
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뭐 좀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미국 이제 소비 특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도 이제 연말에는 소비 특수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좀 최근에 이제 유통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소외가 됐었는데 이런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찌 보면 외국인 수급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국내 기관들 수급 더욱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음식료 제약 쪽으로 좀 쏠리다가 최근에는 IT나 자동차 쪽으로 무게 중심이 많이 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 흐름도 당연히 뭐 이런 흐름 전제 하에서 좀 움직일 것 같고요. 더불어 뭐 국내 관련해서는 연말 소비 관련 뭐 유통주에도 조금 관심 가져보자 이런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